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수업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해요. 뭐냐면 제가 그 외국에 있을 때 있잖아요. 외국에 있잖아요. 외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 뭐 배울까? 이렇게 아이들 책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를 못 풀어서 선생님 거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학교 거를 자꾸 이렇게 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문제들을 풉니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상 깊었던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수학 문제. 학교의 준비물이 뭐냐면 오렌지를 갖고 오래요. 오렌지 하나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아이가 오렌지를 뭐 꼭지 요거를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너 이거 얼마 주고 샀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가격을 이거 하나에 뭐 한국 돈으로 할까요? 1,000원꼴이야. 그런 다음에 얘를 무게를 재봅니다. 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무게를 재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180g이 나왔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칼을 가지고 얘를 반을 잘라요. 반을.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으려나요? 아무튼 그려봅시다. 그래서 반을 먹으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애들끼리 어떤 애는 바나나 사온 애는 바나나 먹고 오렌지 사온 애는 오렌지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준비물이 과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절반이죠. 그러면 90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으로 따졌을 때 얼마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요거 절반이니까는 뭐 계산하기 쉽죠? 얘는 500원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잘라가지고 10g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게를 10g만. 그러면 애들이 이제 칼로 잘라가지고서는 이제 조각을 만들겠죠? 이렇게 한 조각을 만들겠죠? 이렇게. 아무튼 저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10g이에요, 얘가. 그러면 그거를 가격으로 치면 얘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얘를 교실에다가 두고 갑니다. 그래서 얘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렌지가 수분이 다 날아가고 말라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릴까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라져 버린 오렌지가 있어요. 그럼 걔 무게를 이렇게 잽니다. 그랬더니 걔가 무슨 1.8g이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물로 증발됐겠죠. 영양소 있는 것, 단맛 이런 것만 남아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순수 오렌지일 거 아니에요. 정말 순수 오렌지, 마른 거. 그러면 이 순수 오렌지 얘는 얼마냐? 가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얘를 오렌지를 이렇게 말린 오렌지 있죠. 포장해 갖고서는 이렇게 상자에 오렌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상품으로. 그럼 얘를 200g짜리 상품을 샀을 때 원래 오렌지 얼마를 사서 말려야 되냐? 그러면 얘 가격이 만약에 2만 원일 때 2만 원일 때 그러면 어떤 게 얼마나 더 비싸냐 막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퍼센트도 공부해야 되고 비례식도 공부해야 되고 이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풉니다. 요거 다 푸는데 얼마 걸리냐면요. 일주일 동안 풀어요. 수학 문제 한 문제를.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막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 보니까 질문이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든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아이들한테 내는 거예요. 뭘로? 시험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에 실험평가처럼 우리 시험탐구처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는 이 내용을 쭈쭈쭈 써놓고 이러이러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얘는 오렌지 같다 하잖아요. 그럼 옆에 짝꿍은 바나나를 했어. 바나나를 막 말렸어. 그러면 걔를 보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렌지랑 바나나랑 수분량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보고 뺏기고 뭐 이게 아니라 방법을 의논해가지고 고민하고 하다가 모르면 또 가지고 옵니다. 인상 깊죠? 우리나라에 그냥 단순하게 활용 문제 푸는 그런 거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활용 문제가 훨씬 쉬운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하나 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 이제 맨날 애들이 수학 숙제를 못 해와서 막 너 왜 수학 숙제를 못 해왔니? 시간이 없었대요. 뭐 조별 뭐 하고 막 그래서 대체 뭘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야, 밤을 새고서라도 해야지.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너무 안 된대. 그러면서 막 이제 털어놓습니다. 뭐였냐면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 네가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네가 마음대로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서는 무슨 나라 이렇게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나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A나라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딱 가져갔더니 선생님이 그 다음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네가 이 A나라를 세웠어? 그러면 너희 나라의 기후적인 특징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네? 우리가 있는 나라 비슷한데요. 사계절이 있고요. 농사 지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인구는 얼마나 되는 나라니? 이렇게. 그래서 점차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자연,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인구는 몇 명이야, 주력 산업은 뭐야, 막 이렇게. 이걸 갖다가 딱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할 게 없으니까 나라를 너무 조그맣게 만들었나? 선생님,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애들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거기서 선생님을 딱 깜짝에 놀라게 해줄 만한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나라를 지우고 나라를 길쭉하게 만들었어요. 길쭉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따지면 절반 아닙니까?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엄청나게 길쭉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자연환경이 여기는 적도지방이니까 어쩌고 여기는 사막이 있고 여기는 살기 좋은 나라고 여기는 북반구, 남반구고 그래서 계절이 약간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다 특징을 그래서 이게 사회인데 여기에 지역적인 날씨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날씨, 기후 이런 거 들어가고요. 이 날씨에 따라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놀이문화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이 다르겠죠. 업무, 어떤 걸 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관광업도 할 수 있고 농사도 1년에 2번 지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사막도 있어서 사람들 좋고 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는 도시를 만들어서 쇼핑몰도 건설을 하고 사람은 북이 남이 몇 도 정도에 몰려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부 다 이거를 분석해서 숙제를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만 접근해주고 인구는 몇 명이고 뭐를 해서 먹고 살고 뭐 연령층은 어떻고 교육은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나타나요. 의복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했고 이 나라는 여기는 비키니를 입는데 여기는 되게 두꺼운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사회 배우는 막 이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거에 맞게끔 하려면 저것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들 다 동원해야 되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것들, 문화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다 동원을 해서 이런 것들을 완성합니다. 얘는 한 학기 동안 하는 사회 프로젝트였었어요. 자, 어때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교를 재밌어합니다. 학교 가고 싶어. 방학 때만 되면 학교 가고 싶다. 애들 만나고 싶다. 왜?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고 야 너는 어떤 나라에 있어? 그런 거 있어? 야 너 그럼 어떡해? 여기서 뭐 먹고 살아? 막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사람은 야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교육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잠깐 그냥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제 경험을 삼아서 그냥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해가지고 이것들을 봤고요. 인터학교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확실히 그 선생님들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중요시하는 것들, 실생활 문화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수업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